구독자가 궁금한 종목을 파헤치는 왜 그래입니다. 한때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남겼던 종목, 그래서인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오랜 시간 시장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절 뒤에 이어진 긴 침체기와 반복된 재무 불안, 감사 시즌마다 커졌던 우려 탓에 주주분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아있죠. 동전주 우려까지 겹친 이 눈물 젖은 종목이 과연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선 이 회사가 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벌려 하는 곳인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갈까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무려 1960년에 설립된 역사가 깊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2022년에 아주 큰 결단을 내리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와 기술을 가진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의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부품을 만드는 엔투텍이라는 회사와도 연결 구조를 맺고 있어서 바이오와 반도체라는 두 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의 오송 공장은 이 회사의 자부심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세계 5위 수준의 항체 생산 능력을 갖춘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현재 이곳을 거점으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종목의 주가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많은 분이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뉴스에 주목하십니다. 물론 장기적인 공급망 변화가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19일에 전해진 감사의견 적정 소식입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3월은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보다 더 초조한 시기거든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혹시라도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적정 성적표를 받아내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감사 시즌 특유의 불확실성을 시원하게 털어낸 겁니다. 특히 이번 감사 의견 적정은 단순히 합격점을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금을 줄이는 안건을 주총에 무리 없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건강검진에서 합격 사인이 떨어져야 큰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음 날인 3월 20일 주가는 기다렸다는 듯 상한가로 직행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5대 1 무상감자 결정입니다. 감자라고 하면 내 주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무서워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감자는 집안에 쌓인 캐캐묵은 먼지 같은 적자 기록을 털어내기 위한 대청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이죠. 이번 감자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기존에 약 1억 9,840만 주에 달하던 전체 주식수가 감자 후에는 약 1,322만 주로 확 줄어듭니다. 자본금 역시 992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죠. 15주를 가진 주주가 단 1주만 갖게 되는 아주 뼈를 깎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장부상 숫자를 정리하는 회계적 이벤트라는 겁니다. 즉 실질적인 기업의 기초 체력이 단번에 좋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주가를 높이려 할까요? 바로 7월부터 강화되는 동전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30거래일 연속으로 그 가격을 밑돌면 관리 종목이 되고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요건까지 적용됩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상장사로서 이 위험한 동전주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자본정책 성격의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가격대를 높여 동전주 구간을 벗어나려는 시도죠. 다만 주가만 형식적으로 높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이면 여전히 요건에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가총액 기준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감자 한 건을 지난 3월 30일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의 찬성으로 이미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차가운 숫자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사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청소를 했다고 해서 금방 흑자 기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2025년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약 732억 원 정도로 조금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 약 603억 원, 당기순 손실은 무려 약 163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데에는 금융자산 관련 손실 증가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집안 청소는 깔끔하게 했지만 정작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구조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자랑하는 관류식 연속 배양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바이오약을 만들 때는 큰 솥에 재료를 넣고 끓이듯 한꺼번에 만드는 방식을 쓰는데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약을 뽑아내는 아주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훌륭한 무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임박했다는 소문이나 기술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 수주 공시, 즉 확실한 영수증을 보고 싶어 합니다. 회사는 상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실제 장부에 찍히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0이라는 빚의 그림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16회차부터 18회차까지 쌓여있는 빚이 총 1150억 원 규모나 됩니다. 특히 18회차 12만 봐도 150억 원 규모인데 전환가액이 600억 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면 무려 약 2479만 주가 넘는 새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6회차에서 18회차를 모두 합치면 매우 큰 규모의 잠재 희석 물량이 존재하는 셈이죠.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이 물량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발목을 잡는 오버행 리스크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전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감자의 기준일은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주식 거래가 완전히 멈춥니다. 내 소중한 돈이 약 한 달간 묶인다는 뜻이니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죠. 그리고 5월 8일에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때부터는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이론상 가격대가 높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가 시작될 겁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동전주 탈출이라는 아주 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력 뒤에 숨겨진 실적 과제와 쏟아질 수 있는 물량 부담은 여전히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숙제입니다. 이상 구독자가 궁금한 종목을 파헤치는 왜 그래였습니다.